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딱 1년 됐네요. 오늘이 작년 5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먼저 하자면, 저는 먼저 증권 쪽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전에 했던 일은 사업을 했었고요. 한 16년 정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창업을 해서 그때 창업 자금이 한 4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품 쪽을 했고요. 화장품 사업을 시작해서 한 3년 정도 하다가 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제 브랜드를 런칭하고, 혹시 여성분들 중에서 브랜드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브랜드 명은 엘리샤 코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주로 수출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코스피 상장사와 이제 인수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해서 제 주식을 다 판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연령대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20대에서 40대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40대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이제 이 주최 측에서는 미국 주식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적절히 섞어서 한번 좀 쉽고 재미있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400만 원으로 창업을 해서 굉장히 이제 16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제가 첫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겪었고, 한때는 부채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이제 상장사 인수합병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만약에 했더라면 벌써 없었을 그런 이제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에서 제가 투자 유치도 받아보고 상장사와 인수합병을 해보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배웠던 게 뭐냐면,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업을 하면서 목적이 돈 벌고 싶다, 돈을 벌고 싶어서 사업을 했죠. 그런데 돈이 안 벌리더라고요. 회사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직원들 계속 뽑고 회사 규모는 점점 커지는데 돈이 안 벌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히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가 더 들어가야 되고 화장품 라인도 계속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재수중에 돈은 없고 모이는 돈은 없고 점점 부채만 계속 커지고, 그러면서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회사를 창업해서 돈 번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에 대한 것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업 가치를 키워서 돈을 번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윤을 만들어서 그 이윤 가지고 돈을 번 게 아니라 내가 회사의 가치를 키워서 돈을 번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뭐 차트를 보고 뭐 21선이 어쩌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이 회사,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회사의 가치가 얼마가 되어 있고 내재적인 가치가 얼마가 되어 있고 내가 그 회사의 가치를 얼마를 볼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니까 쉽게 말해서 제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길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받더라도 이왕이면 높은 가격의 조건에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좋은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보니까 증권 쪽, 주식 쪽 전문가 분들도 뒤에 많이 계시니까 그런 쪽 얘기는 그분 또 훌륭한 분들도 이제 오시니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제 관점에서 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식으로 수익 내기 왜 안 되는 것일까?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또는 지인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는 분들을 보면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서 더 비싼 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해요. 그게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문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가치 평가를 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차트도 보는 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봐야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가치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이렇게 가치 평가 얘기를 하면 대부분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쉽게 여러분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부동산 관련, 빌딩 관련된 이제 그 강연을 들으셨을 텐데 왼쪽이 부동산 투자, 오른쪽이 주식 투자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뭐 집을 사는 과정을 위에서부터 쭉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 살 때는 우리가 보통 뭐 네이버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중개인 만나서 매물을 먼저 보잖아요, 그죠? 이거 혹시 포인터 안 되나요? 포인터가 안 되나? 예. 맨 위에 이제 부동산 중개인 미팅이나 어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물건을 찾잖아요, 그죠? 물건을 찾는 과정이 있고 물건을 만약에 찾아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현장을 방문해서 미팅을 하죠. 미팅을 하면서 이제 그 집을 보잖아요. 뭐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죠. 그 다음에 집주인이나 세입자를 만나서 여러 가지를 또 물어보죠. 위층에서 시끄럽진 않은지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이제 내가 이 부동산을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장 주변을 답사를 하죠. 예, 집을 보고 나와서 뭐 근처에 지하철역이 얼마나 가까운지 혹은 뭐 마트는 있는지 학교는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곳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또 판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결정이 끝나면 등기부 등본을 또 보잖아요. 예, 뭐 근저당은 또 얼마 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산다고 하면 가격 내고를 또 하잖아요. 예, 집주인한테 뭐 2, 3위만 좀 빼주세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주식 투자도 부동산 투자와 같은 프로세스로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맨 위에 이제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사업계획서 같은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모든 기업들마다 상장사들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그 사업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본다던가 뭐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 뭐 집주인이나 세입자 미팅을 하는 것들은 그 기업의 CEO나 임원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뭐 기사 검색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장 주변 답사와 비슷한 주식 투자에서 비슷한 프로세스라고 하면 해당 산업, 그러니까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그 산업군이 어떤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치면 뭐 강남구, 뭐 서초구, 송파구 이런 것처럼 뭐 삼성전자다. 그럼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뭐 반도체 산업 또는 뭐 테슬라 같은 기업이 속해 있는 전기자동차 산업. 이 산업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는 시장인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해당 산업에, 그러니까 해당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군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전기차 시장 전망 이런 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기업의 미래 전망이 어떤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돈 잘 버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매출이 좋거나 아니면 순이익이 좋거나 기업의 미래 전망 분석 부분은 이 회사가 앞으로 매출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성장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보면 주가가 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매출 성장성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것처럼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 맞춤법이 좀 틀렸네. 재무제표를 열람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세요. 재무제표를 좀 어려워하시는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직장인 분들도 보통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스펙을 키우기 위해서 새벽반 영어 같은 거 새벽반 끊어서 다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도 어느 정도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떤 운전면허 같이 어떤 자격증이 없어도 아무나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냥 쉽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열람하면서 그 기업이 부채 비율은 어떤지, 내가 투자했을 때 내 투자금을 다른 데 쓰진 않을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재무 건전성을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를 결정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면 가치 산정, 가치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돈 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자, 주가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지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들을 제가 뒤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 투자도 부동산 투자와 비슷한 프로세스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유명한 그 미국의 투자자죠. 피터 린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은 있어도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은 찾기 힘들다. 그 이유가 부동산을 살 때는 우리가 보통 한 3, 4개월씩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한 3, 4개월 고민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계약 체결할 때까지. 근데 주식은 보통 5분도 고민을 안 하죠. 그냥 뭐 사면 돼? 요새 뭐가 좋아? 그러면서 그냥 사죠.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주식 투자는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제 구독자분들도 보면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은 정보가 좋아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고 내가 공부한 만큼 돈 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딱 갖고 계속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을 해보셨던 분들이면 굉장히 공감하실 부분일 거예요. 주식으로 돈을 잃는 패턴을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통 1번 같은 경우 어떤 기업이 유망하다 듣잖아요. 뭐 친구로부터 지인으로부터 뉴스를 보고 뭐가 유망하다 주식을 삽니다. 그냥 주식을 사죠. 그 다음에 희한하게 제가 사면 꼭 떨어지더라고요. 주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밤잠 못 자죠. 계속 기사 검색해보고 막 토론방, 주식 토론방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다가 한 3, 40% 이상 떨어지면 결국 못 버티고 나옵니다. 저도 예전에 한 20년 전에 주식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제가 너무 희한한 거예요. 제가 주식을 팔면 그 다음날 꼭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은 한 1년 정도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도 있었어요. 근데 1년 동안 계속 하락하다가 제가 1년 후에 딱 팔고 나니까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희한한, 참 주식이 희한한데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기업이 유망하다라는 건 주식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도 대부분 다 아세요. 전기자동차 하면 테슬라가 유망해. 뭐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나 뭐 대만의 TSMC 같은 회사가 유망한 회사. 각 산업별 1등 기업이 어디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페이스북 등등. 근데 2번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그 기업이 유망해 보여서 그 기업의 주식을 산다. 여기 가로 열고 그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산다. 싼 가격에 산다.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비싼 가격에 사요. 그리고 싼 가격에 팝니다. 그게 가장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이라는 것을 한다면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나는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정의를 내리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투기, 그 다음에 베팅, 트레이딩, 투자. 우리가 주식 땡땡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주식으로 나는 뭘 한다. 주식 투자를 한다. 주식 트레이딩을 한다. 뭐 어디에 베팅을 했다. 우리가 경제 뉴스를 봐도 뭐 베팅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어떤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요 한 줄 설명들은 네이버 사전에 나온 말을 제가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투기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한다는 것. 예, 기회를 틈타서 이익을 보려는 행위가 투기입니다. 그리고 베팅은 결과가 불확실한 일에 돈을 거는 것. 우리가 보통 카지노에서 하는 것, 베팅이라고 하잖아요. 예, 결과가 불확실한 거에 돈을 거는 게 베팅이고, 자, 트레이딩은 어떤 것 같으세요? 트레이딩은 투기와 베팅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식이나 채권 따위를 단기간 내에 사고 파는 것. 단기간에 사고 파는 것. 우리가 뭐 단타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주식으로 단타한다. 예. 자, 보통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단타를 많이 해요. 단기간에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투기나 베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문 트레이더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 주식 투자자가 투기를 하는 것과 전문 트레이더가 단기간에 사고 파는 건 어떻게 다르냐면, 트레이더들도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투기입니다. 자,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투기죠. 하지만 트레이더들은 엄격한 룰을 지켜가면서 하죠. 규칙을 정해놓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해당 산업에 대해서 뭐 금리, 뭐 세계 경제 변화 이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투기꾼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고, 자, 맨 마지막으로 투자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영어 학원 새벽반을 나가는 것도 내 몸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돈을 쓰는 투자 행위잖아요. 예,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면 유망한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는 과정, 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내 노력을, 몸을 써서 공부를 하는 과정, 그게 투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정답은 명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 일반 직장이 있는 일반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됩니다. 전문 트레이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 트레이더들은 아침 먹고 저녁 때까지 계속 주식 창만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예, 다 다른 일들을 하시니까, 생업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생각을 하시고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코인에 투자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러니까 투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그런 것 같아요. 예, 투자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투기와 베팅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이었죠. 신풍제약이었죠. 신풍제약이 코로나 백신 개발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잖아요. 주가가 상승하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투자한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중에 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기회를 틈타 이익을 보려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신풍제약이라는 회사가 코로나 백신의 임상 과정에 몇 단계에 있는지, 뭐 1상인지 2상인지 3상인지, 또는 백신 개발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만약에 투자 여부를 결정했었다면 좀 다른 투자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치 평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주식 용어들은 가치 평가를 하는데 나오는 말들이에요. 혹시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런 가치 평가를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이기 때문에 혹시 이 투자 지표에 대한 용어를 아시는 분들은 좀 편안하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 네 가지 말을 많이 써요. 뭐 ROE가 어떻게 되냐, 뭐 PER, 뭐 PSR, 뭐 PBR. 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책을 보면 또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런 말들을 보고 이게 뭔 소리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는 무슨 소린지 말을 보면 알겠는데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만 좀 볼까요? 자, PER 두 번째 있는 PER을 보면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Price Earning Ratio라는 약자고 읽어보면 PER은 현재 시장에서 매매되는 특정 회사의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잖아요, 말이. 그래서 제가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를 좀 쉽게 하실 수 있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용어를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면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그냥 이 약자만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ROE, PER, PSR, PBR. 자, 네이버 증권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뭐 쭉 나와 있잖아요. 뭐 액면가가 어떻게 돼 있고, 매출액, 당기순이익, 그다음에 오른쪽에 PER, PBR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잖아요. 뭐 20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8.7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제 온라인 강의에서도 이 치킨집으로 예를 드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치킨집이다 보니까 치킨집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창업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 자금, 그동안 모은 자금이랑 퇴직금 등등 해서 1억 원이 있어요. 그래서 내 돈은 1억 원이 있고 내 돈 1억 원에서 막상 창업을 하려고 보니까 뭐 보증금, 인테리어, 뭐 집기도 사야 되고 등등 해서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렸어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 가지고 창업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1년 뒤에 연매출 3억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3억 원 중에서 모든 비용을 다 빼고 뭐 인건비, 임대료, 내 월급도 다 빼고 이 회사 통장에 남은 돈이 3천만 원이 남았어요. 순이익으로. 자, 그러면 이 치킨집의 매출은 3억 원, 순이익은 3천만 원이죠. 예, 순이익은 모든 비용을 다 뺀 이익을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나왔었던 투자 용어 중에서 ROE가 내 자본금, 내 돈과 순이익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순이익 나누기 내 돈 1억 원 이걸 나눠준 거에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ROE가 나와요. 30%죠. 그러니까 ROE의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 돈 가지고 얼마의 이익을 냈냐, 이게 ROE예요. 자, 방금 전에 나왔었던 ROE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나와 있고 투입한 자기 자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당기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 곱하기 100의 공식으로 산출된다. 기업이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1년간 얼마를 벌어들였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선 지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돈 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냈냐. 자, 그러면 ROE가 당연히 높으면 좋겠죠. 높은 게 좋겠죠. 예. 내가 내 돈은 적게 투입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내면 좋기 때문에 당연히 내 돈이 적게 들어가고 이익은 많이 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이 ROE 지표를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ROE가 뭐 마이너스인 기업들도 있거든요. 예.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거를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기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치킨집을 열심히 운영을 하다가 이제 좀 팔고 싶어졌어요. 다른 걸 하고 싶어서. 그래서 3년 뒤에 2억 원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입한 자금이 내 돈은 1억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5천만 원은 부채였었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 영업권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권리금을 좀 얹어가지고 2억 원에 내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2억 원에 사겠다라고 만약에 이제 합의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오른쪽 변이 PER예요. PER, Price Earning Ratio라고. 예. 자, 2억 원 나누기 3천만 원 돼 있죠. 쉽게 말해서 순이익을 얼마 내는 회사의 가격이 얼마냐, 얼마짜리 회사냐, 그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이 치킨집은 누군가가 2억 원에 사겠다라고 했죠. 그럼 주식으로 치면 시장에서 이 기업 가치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 2억 원이라는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치킨집의 가격은 2억 원이 서로 합의가 된 거죠. 그러면 3천만 원이 순이익이니까 2억 원 나누기 3천만 원 하면 6.7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PER은 6.7배예요. 보통 투자자들이 이 PER을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만약에 10억 원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 회사가 제가 10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 그 회사는 본인 회사의 기업 가치를 100억 원에 인정을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순이익은 한 20억 정도를 내고 있대요. 그러면 100억 원 나누기 20억 원을 하면 5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회사는 내가 이 회사를 100억 원 주고 그냥 통째로 살 경우에 5년 정도면 내 투자금 회수가 되겠구나. 이제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6.7배라는 의미는 내 투자금이 회수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6.7배 정도 걸리겠구나라고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PER은 그 회사의 가격, 우리가 주식으로 치면 시가총액이라고 해요. 시가총액. 예,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사전에는 무슨 주당 순이익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회사가 얼마를 벌었는데 얼마짜리 회사야.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ER. 자, 그다음에 PBR, Price to Book Ratio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가 순 자산 비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건 뭐냐면 내 돈 1억 원. 내 돈 1억 원을 투입해서 이게 얼마짜리 회사죠? 2억 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2억 원 나누기 내 돈 하면 돼요. 그럼 2억 원 나누기 1억 원 하면 2잖아요. 그죠? 예. 그럼 PBR은 2배인 거예요. 2배. 그러면 일단 크게 이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기업을 보는데 조금 더 보자면 여기 PSR이라고도 있어요. PSR. PSR은 뭐냐면 이 회사가 매출은 얼마 하는데 얼마짜리 회사냐. 자, 매출 얼마 한다고 그랬죠? 치킨집이 3억이라고 그랬죠. 3억. 연매출 3억을 하는 회사의 가격이 2억 원이에요. 그러면 2억 원 나누기 3억 원 하면 약 6.7배가 나오거든요. 그럼 1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킨집은 연간 매출보다도 가격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용어가 PBR, ROE, PER, PSR.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용어표에서 보여드렸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요 화면은 주식으로 그냥 바꾼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치킨집 창업을 한 예를 주식으로만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왼쪽부터 보면 법인을 설립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보통 액면가라는 게 있잖아요. 액면가. 그래서 이 회사를 자본금 1억 원짜리 회사로 해서 주식 액면가를 500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1억 원 나누기 500원 하면 20만이 나와요. 그러면 이 치킨집은 주식을 20만 주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주를 발행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맨 위쪽을 보시면 자본금 1억 원짜리 회사가 기업 가치가 2억 원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1억 원짜리가 2억 원이 됐으니까 2배가 됐잖아요. 그럼 액면가 500원짜리 액면가가 얼마가 됐죠? 1,000원이 된 거예요. 자, 1,000원 곱하기 20만 주 하면 2억 원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주식의 가격, 주가가 이런 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주식 초보분들 중에서 액면가랑 지금 주가가 왜 다른지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액면가는 우리가 물건으로 치면 그냥 생산 원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생산 원가. 주식 하나를 만드는데 그냥 들어간 그냥 책정한 비용, 그냥 원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 주가는 소매가로 보시면 돼요. 소매가. 우리가 같은 물건도 백화점에서 사는 거랑 뭐 일반 마트에서 사는 거랑 가격이 다르듯이 그냥 소매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액면가와 주가가 다른 이유는 이 회사의 가치가 바뀜에 따라서 주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주가의 변화를 이해를 하셔야지, 이 차트를 보면서 지금 뭐 한 30% 하락했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참고하실 수는 있겠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요 큰 틀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숫자가 조금 바뀌었죠. 기업 가치가 2억에서 3억으로 바뀌었어요. 치킨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치킨집 앞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딱 들린 거예요. 그래서 치킨집을 2억에 내놨다가 제가 1억을 올렸어요. 팔려는 사람한테. 미안한데 나 2억에 못 팔겠다. 지금 여기 지하철역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1억을 더 올렸어요. 근데 그 사는 사람도 생각해보니까 0만 들어오면 더 대박 날 것 같아. 그래서 3억 원에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시장에서 인정을 해준 거라고 했죠. 3억 원의 가치를.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바뀌죠? 액면가 500원짜리였었던 주가가 기업 가치가 3억 원으로 올라가니까 주가는 1,500원이 됐어요. 자, 그에 따라서 PER과 PSR, 그 다음에 PBR이 바뀌죠. 왜냐하면 기업 가치, 시가총액이 바뀌니까. 그래서 PER은 3억 원 나누기 3천만 원 하면 10배. 방금 전에는 6.7배였죠. 10배로 올라갔고, PSR도 0.67배였다가 지금 1배가 됐죠. 3억 원짜리 회사인데 매출을 3억 하는 거니까 나누면 1. PSR 1이 된 거고, PBR은 3억 원 나누기 1 하니까 3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보실 때 삼성전자 주가가 뭐 7만 전자냐 8만 전자냐 그런 것도 보셔야겠지만, 삼성전자의 PER이 몇이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몇이고 그걸 보셔야 돼요. 제가 잠깐 전 페이지로 좀 돌아가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의 주식의 가격이 SK 하이닉스보단 더 싸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가 더 싼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간 부분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삼성전자는 거의 지금 요 시기 기준으로 보면 470조 원입니다. 470조 원. SK 하이닉스가 89조 원 정도 되고, 시가총액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투자하는 회사에 주가가 얼마인지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나는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나는 8만 원에 투자해서 나는 9만 원에 팔 거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70조 원인데 나는 한 1,000조 원까지 갈 것 같아. 3년 뒤에. 그 이유는 이런 이유야.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장, 삼성전자 반도체 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고, 이 시장은 앞으로 이만큼 커질 거고,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이만큼이 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예상 매출은 이 정도가 되고, 이런 자료들이 여러분이 계산하실 필요가 없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와 있는 자료를 해석만 해서 적용만 하면 돼요. 그러면 투자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현재 이 PER, 퍼가 20배가 적당한지 아닌지만 판단을 해보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건데, 자,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화면은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얼마 전에 기업을 분석했었던 회사인데, 전기차 충전소 기업들이에요. 미국 기업들인데, 첫 번째가 차지포인트, 두 번째가 EV고라는 유럽 전기차 회사고, 세 번째는 EV고도 이제 미국 회사고요. EV박스 세 번째가 유럽 시장 점유율 1위인 회사. 네 번째는 미국 기업 블링크 차징. 제가 이제 크게 이 네 가지 항목을 보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업들은 초기 성장 기업들이기 때문에 모두 순이익이 적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순이익이 흑자인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순이익이 적자인 회사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 회사가 몇 년도부터 순이익 흑자로 돌아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몇 년도부터.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소 기업들은 2023년부터 흑자로 돌아서는 걸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전기차 충전소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는 시장이냐? 대략적으로 한 5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한 10배 정도 커지는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기업들이 앞으로 5년 동안 10배 커지는 시장에 속해 있는 이 기업들인데, 이 대표이사나 경영진들이 소위 말하는 삽질만 하지 않으면 당연히 커질 수 있겠죠. 오를 수 있겠죠, 주가가.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네 가지 항목을 잠깐 볼게요. 저는 일단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5년간 평균 매출 성장률을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간 매출 성장률, 평균 매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에 높은 점수를 주려고 했었죠. 그래서 차지포인트부터 블링크 차징까지 향후 5년간 평균 매출 성장률이 나와 있고, 이 정도 성장률이면 아주 높은 성장률이에요. 아주 높은 성장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업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익을 낼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순이익을 내는 그런 지표로는 판단해 볼 수가 없잖아요. 아까 PER 같은 경우가 얼마의 순이익을 내는데 얼마짜리 회사야? 그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순이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매출 볼륨 가지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PSR이 뭐라고 그랬죠? 매출을 얼마 하는데 얼마짜리 회사야? 그랬잖아요. 매출 1억 하는데 시가총액이 3억이면 PSR. 예, 매출 1억 하는데 시가총액이 3억이면 PSR이 3배죠. 3배.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예, EV고라는 기업과 블링크 차징이라는 기업은 PSR이 각각 145배, 108배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매출 1억 하는 회사의 기업 가치가 145억, 블링크 차징은 108억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100억 정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매출 1억 하는 회사를 145억 주고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있으면 안 사시겠죠. 자, 매출보다 145배가 더 비싼 회사하면 뭐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가가 너무 부풀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주가가 부풀려진 게 아니라면 이 회사만의 어떤 독창적인 기술력이나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거를 굳이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투자를 안 해요. 저는 이 4개 기업들 중에 한 기업을 만약에 선택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굳이 비싼 기업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EV고나 블링크 차징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3, 4년 정도의 성장, 높은 성장을 기대하는 그 부분이 너무 과하게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럼 내가 지금 가격, 이게 뭐 20불일 수도 있고 30불일 수도 있어요, 주가가. 그럼 내가 그 가격에 투자하는 게
앞으로 몇 년간 이미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20년 전에 저처럼 되는 거죠. 1년을 갖고 있었는데도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왜냐? 기대감은 이미 반영이 됐고 그 기대감이 이제 매출 실적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싼지 비싼지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게 비교를 해보면 돼요. 아까 부동산 설명드렸잖아요. 아파트를 살 때 비교를 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를 30평대 아파트를 뭐 살려고 갔어요, 강원도를. 근데 가격이 3억이래요. 3억 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20억인데 여긴 3억밖에 안 하네? 싸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 동네 아파트들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업들도 비교를 해볼 때 고만고만한 기업들끼리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그 고만고만한 기준이 뭐냐? 같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을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같은 전기차 충전소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고 각각 매출에 대비해서 기업 가치가 몇 배나 높냐라는 지표를 봤을 때 EV고나 블링크 차징은 너무 높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뭔데 이렇게 높지? 뭔가 독창적인 기술력이 있나? 그걸 알아볼까? 그렇게 하는 것보단 그냥 매출 성장률은 좀 낮더라도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게 좀 주식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주식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순위로 놓고 보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EV박스라는 기업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지포인트가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 평가를 할 때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비교를 하는 거다. 비교를 하는 거는 동종 기업들과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섹터랑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IT 섹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에너지 섹터. 그 섹터랑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 동종 기업과 비교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비싼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성장성을 많이 봐요. 매출 성장성, 그 다음에 수익성. 수익성이라는 거는 순이익을 얼마나 잘 내냐는 거죠. 같은 매출 100억 원을 하더라도 어떤 기업은 매출 100억 원에 순이익 5억 원을 내고 어떤 기업은 매출 100억 원에 순이익을 뭐 20억 원을 낸다. 그럼 당연히 20억 원 내는 기업의 이 밸류에이션 지표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된다. 그렇게 이제 한번 쭉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린 투자 지표들을 가지고 기업들을 쭉 보시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눈에 들어와요. 이 기업, 이 산업에 속한 이 기업 뭐 PER 몇 배, PSR 몇 배. 이건 비싸네, 싸네. 이렇게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로 생각하면 이게 어떤 회사는 주가가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회사는 3만 원짜리도 있고 주가는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시가총액과 이 투자 지표로만 생각을 해보면 머릿속에 어느 순간 많이 보다 보면 들어와요. 이 회사는 비싸, 이 회사는 싸. 이 산업의 평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투자 지표 밸류에이션은 비싸.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좀 눈에 익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무래도 이 주최 측에서도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뭐 한국 주식을 하는 것과 미국 주식을 하는 게 큰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3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고 이미 일부 산업들은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지금 현 상태에서 가장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 국가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미국이거든요. 3차 산업혁명을 주도했었던 국가도 미국이었고 미국 기업들이었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도 주도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미국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키워드들을 보면 이쪽에 좌측 하단에 나와 있는데 뭐 빅데이터, 뭐 3D 프린팅, 뭐 인공지능, 뭐 메타버스, 뭐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키워드들.
이런 각각 키워드들을 주도할 수 있는 1등 기업,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3D 프린팅에서 어떤 기업이 지금 매출이 가장 크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지 각 키워드별로.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뭐 어떤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무슨 분야에 무슨 종목 이렇게 좀 추천해 달라, 좀 찍어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제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제가 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도 그렇고 스스로 직접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앞으로 이 산업은 뭐 5년간 또는 10년간 몇 배 성장하는 시장,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놓으시면 그 산업에 속한 기업들 중에서 1등 기업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가치평가를 해보시는 거예요. 주가가 비싼지 싼지 비교를 해보시면서. 그 정도만 하셔도 큰 실수는 안 한다는 거죠. 큰 실수는. 근데 보통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도 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대형주는 고점 대비 20% 빠지면 매수한다. 뭐 성장주는 고점 대비 30% 빠지면 매수한다. 자, 고점 대비 20% 빠지고 고점 대비 30% 빠지면 주가가 싸진 걸까요? 싸진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빠졌으니까 사야지, 뭐 30% 빠졌으니까 사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치평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적정한 수준인지를 보시고 매수 시점을 잡으시면 큰 실수는 안 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예. 네, 강연 마무리 하시는 거죠? 네.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어찌 보면은 이 투자나 이런 거에 가장 기본이 되고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사고와 또 이제 실제적인 계산법을 또 알려주신 것 같아요. 시간이 짧게 남아서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질문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볼까요? 자, 그래서 한번 제 미국 주식이자 한번 저런 거에 개입돼서 우리의 또 실생활에 개입된 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 쿠팡이 매출이 10조고 시가총액이 100조로 상장을 네, 했죠. 네. 비쌀까요, 쌀까요? 아니면은 사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한번 이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안 샀습니다. 네, 네. 저는 안 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성장성에서 조금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비교를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 쿠팡이 아마존을 많이 좀 따라하고 있잖아요. 벤치마킹 많이 하고. 그러면 아마존을 살까, 쿠팡을 살까 결정을 한다면 조금 비교가 되실 것 같아요. 예.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쿠팡에 대한 분석 영상도 올렸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 그러니까 시장을 장악했어요. 미국 시장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시장을 장악을 했어요. 근데 쿠팡은 아직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거든요. 물론 성장성은 좋지만 다른 곳들 지금 뭐 쓱닷컴이나 아니면은 뭐 마켓컬리나 11번가나 뭐 등등 아직까지는 좀 쿠팡이 물론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긴 하지만 아마존 지표와 비교를 해보면 시장을 좀 완전 지배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은 누구 돈으로 쓰죠? 쿠팡이 아직 적자 기업이잖아요. 쿠팡이 그런 돈을 쓰려면 우리 돈 갖고 쓰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투자한 돈 갖고 우리 돈 갖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 다 쓰면 어떻게 되죠? 기업이 하는 짓이 뭐죠? 돈 다 쓰면 유상증자 하죠. 돈이 필요하니까. 유상증자 하면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주식 가치가 희석되잖아요. 주가가 떨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쿠팡보다는 좀 더 큰 시장에서 1위를 확고한 1위를 지키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해가 많이 되네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그러면은 비슷한 맥락에서 또 많이들 논의되는 게 우리가 또 친숙한 뭐 카카오 뭐 이런 기업들 보면 PER 아까 설명인 PER이 너무 높다 이런 생각도 많으시잖아요. 그거에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하면 아까 PER은 보시는 지표는 말씀 주셨지만 어느 이상이면 적당하다 어느 이상이면 낮다 이걸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그 네이버 증권 페이지 잠깐 나왔을 때 카카오가 아마 200배 넘지 않았었나요? PER이? 네, 그렇죠. 네이버보다 한 4-5배 높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성이나 수익성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5배, 4배 정도 더 주가가 비싼 거거든요. PER이 높다는 건.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가장 큰 이유는 성장성이 될 수 있어요. 성장성.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기대되는 성장성이 네이버보다 적어도 4배에서 5배 정도 높은 건지 그거를 좀 한번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자료들 보면은 향후 한 3년 정도까지는 나와 있거든요. 예상 매출이나 이익이. 그럼 그 부분들을 보시고 네이버의 2020년, 2021년 또는 2023년까지의 매출이나 순이익 대비 지금 성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만약에 네이버나 카카오의 성장성이 만약에 비슷하다 또는 마진 구조, 수익성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네, 제 투자 기준에서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가감없이 또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또 많이 와닿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초반에 시작할 때 저는 그 점이 되게 와닿았었어요. 사업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셔서 실제로 돈을 버는 것과 가치를 키우는 것 다르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저 관점을 적용하는 게 또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식으로 저런 관점에서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 주신다면 어떻게 또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6년 만에 이제 회사를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하고. 근데 한 10년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돈 벌려고.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사업을 한 이유가 건물주 되고 싶다. 그런 이유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돈 벌려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투자 유치를 받으려고 막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대표님은 왜 사업을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건물주 되려고요 라는 말을 못했어요. 투자자 앞에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나는 왜 사업을 했을까? 누군가 투자자들이 나한테 왜 사업을 하냐, 왜 이 일을 하냐라고 했을 때 나는 뭐라고 멋있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던 게 제가 사업을 하고 한 10년이 지나서부터였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고민을 좀 빨리 했으면 더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돈 벌려고 사업을 하니까 돈 되는 일만 찾고 돈만 쫓게 되고 돈만 쫓게 되니까 마진 구조가 높은 거에만 집중을 하고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우리 화장품을 써보고 만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니까. 근데 이제 뭐 원가 구조를 자꾸 생각하고 이거 소비자가 얼마인데 원가 구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거 얼마 안 남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이제 자꾸 이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결국 돈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어떤 게 되고 싶은지 그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도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돈은 결과로 따라오는 거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게 기업을 분석하고 산업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발전되는 걸 느끼고 또 그런 유망한 기업들을 발견하고 그 기업에 투자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이나 성과나 이익을 내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데 기쁨을 얻는다. 그러다 보면 수익이나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걸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겪었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주식 투자도 돈은 따라오는 거다라고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너무 돈을 쫓지 않으면서 오히려 내가 발전돼 나가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산업에 대해서 다뤄보고 내가 이런 영상을 다뤄보면서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됐고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내 지식이 점점 쌓여 나가고 있고
그런 거에 좀 더 기쁨을 느끼는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됐건 주식 투자가 됐건. 예. 네, 이제 또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 메시지도 많이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본과 또 철학과 또 실질적인 툴까지 알려주신 또 연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